이 이야기는 해피존 김님께서 보내주신 체험 실화입니다. 추억의 계곡. 내가 어렸을 적부터 자주 놀러가던 할머니 집 근처에는 계곡이 하나 있었다. 워낙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수영도 하고 아버지와 낚시도 즐기면서 지내왔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계곡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뜸해졌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자 어느새 나는 대학생이 되었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던 때에 여름이라 무더위도 찾아오자 오랜만에 그 추억의 장소에 가게 될 생각을 갖게 되었다. 우선 할머니께 연락을 드리고 그곳에서 하룻밤 묵고 오기로 하여 혼자서 할머니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할머니께서는 오랜만에 만난 나를 반겨주시었고 나는 오랜만에 그 계곡에 놀러갈 생각에 들떠하며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무언가 불길해하시며 말씀하셨다. 아유, 저 계곡에 가려고 언젠가부터 해마다 저 계곡에서 사람이 빠져 죽고 있어. 예전엔 안 그랬었는데 그 때문인지 요즘 사람들 발길도 끊어지고 이 헬미가 맘 같아서는 물 근처에도 못 가게 막고 싶은데 정 가고 싶으면 물속에 절대 들어가지 말고 그냥 구경만 하고 오니라. 알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며 각별한 주의를 주셨다. 나는 아쉽게도 그 심각한 충고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수영은 포기하게 되었고 그 계곡에서 낚시만 하기로 절대로 물속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후에야 챙겨온 낚시도구를 가지고 그곳으로 갈 수 있었다. 그곳에 도착하니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이 계곡을 잘 알고 있어서 어느 곳에서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다. 나만의 명당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입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심이 꽤 깊은 곳이라 입질이 많이 오는 편이라지만 오늘따라 이렇게 물고기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많이 몰려있는 것은 전에도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뭐 어떤가? 나야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그렇게 오랜만에 추억에 잠겨 낚시를 하며 여유를 만끽하고 있다가 어느새 시간이 흘러 날이 저물어 갔다. 그렇게 평화로움을 즐기고 있는데 그 영이 깨져버리고 말았다. 바로 한 커플이 그 계곡 쪽으로 오더니 자리를 펴고 둘이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이 아닌가. 여긴 어떻게 알았는지 둘이서 내가 있던 말든 신경도 쓰지 않고 애정행각을 해대며 나의 추억의 공간을 더럽히고 있었다. 아휴, 뭔 둘이서 고기 구워 먹으려고 여기까지 오나. 왔으면 고기만 곱게 처먹을 것이지 사람 낚시하고 있는데 뭔 짓거리야. 아유, 물고기들도 짜증나서 다 도망가네. 할머니께선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졌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사람이 오긴 오는구나 하며 나름 안심이 들기도 했다. 날은 추워지고 그 커플 중에 남자가 식사를 끝냈는지 쓰레기를 버리러 갔던 것 같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중에 순간 여자 쪽을 바라보니 그 여자가 계곡 물가에 있는 바위에 올라가 있었다. 나는 그것이 뭔가 위험해 보여서 남자 쪽을 바라봤으나 그 남자는 그것을 못 본 듯하였고 다시 순간적으로 시선이 여자 쪽을 향했는데 여자는 그 장소에서 사라져 버렸고 자세히 보니 물속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멀리 있던 남자에게 여자가 물에 빠졌다고 크게 소리쳤고
그 남자는 그제서야 여자가 사라진 걸 눈치챘는지 그쪽으로 달려갔고, 나는 내가 오래전부터 수영을 했던 곳이라 위치를 잘 알고 있으니 옷을 벗고 물속으로 뛰어들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온몸에 알 수 없는 소름이 쫙 돋았다. 나는 그 순간 할머니께서 오늘 절대로 물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던 충고가 떠올랐고, 결국 수영을 포기한 뒤에 낚싯대를 들고 그 여자를 구해주러 달려갔다. 그때 마침 여자를 구해주러 갔던 남자가 와 있었고, 내가 낚싯대를 들고 여자 쪽으로 오자 갑자기 그 여자는 오지 말란 듯한 괴성을 지르며 물속에서 더욱더 발악을 하며 괴로워했고, 그 남자는 나에게 별 쌍욕을 하면서 미친 듯이 욕설을 퍼부어가며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오지마, 오지마, 이 새끼야. 꺼져, 꺼지라고, 이 새끼야. 오면 죽여버릴 거야. 나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일단 여자를 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고,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가지 않고 그 남자에게 낚싯대를 던져주며 여자를 물 밖으로 빼내도록 했다. 일단 두 사람이 진정한 시간을 갖게 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니, 구해주러 오는 사람한테 이건 무슨 짓입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욕을 해대시냐고요. 내가 이렇게 따지고 있자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물에 빠진 여자 쪽으로 막 달려오고 있을 때 내가 우통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가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내 앞에 물속에 무언가 하얀 물체가 보이더란다. 처음에는 그 물체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여자친구를 구해주려고 거의 다 왔을 때쯤에 자세히 보이기 시작하더니, 물속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어떤 긴 머리의 여자가 내 앞에서 손을 받치며 마치 내가 물속에 뛰어들기만을 기다린다는 듯이 나를 두 손으로 잡을 준비를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순간 남자는 기겁하게 되었고, 그 순간 여자친구도 그 장면을 보게 되어서 겁에 질려 있던 차에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신들 쪽으로 달려오니까 그 물속에 있던 여자가 미친 듯이 웃으면서 그 자세 그대로 똑같이 나를 물속에서 따라오더라는 것이다. 그러자 그 커플은 내가 오지 못하도록 미친 듯이 말린 것이었고, 남자친구는 낚싯대로 젖먹던 힘을 다해서 여자친구를 끌어올렸고,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만약 내가 그때 그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직도 오싹하다. 앞서 말했듯이 그 계곡에서 해마다 익사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마을 사람들조차 가기를 꺼려하던 곳이라, 그런 곳에서 무슨 사고를 당해도 발견되지 못한 적도 많아서 할머니께서는 너무 불안해하셨던 것이고, 그 덕분에 나는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인적이 드문 곳에 왔던 커플은 이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라서 멀리서 왔다가 좋은 장소를 찾던 중에 우연히 그 계곡을 발견한 사람들이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사람이 그나마 왔던 예전에는 계곡에서 가끔 익사체가 떠오른 게 발견돼서 신고하는 사람이라도 있었지만, 어느새부턴가 그곳에 가려는 사람도 없어지자 누군가 빠져버리면 구해주는 사람은커녕 주검조차 발견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졌다고 한다. 법의학에 따르면 익사체는
일단 가라앉게 되는데 수온이 매우 낮아서 주검이 부패하지 않으면 아주 오랫동안 떠오르지 않고 바닥이나 물 중간에 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내가 낚시를 하고 있을 때 물고기가 그렇게 몰려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을까?